정말 먼저 강의 들으니까 제가 정말 옛날보다 제가 이 제품을 쓰고 섭취하기 전보다 훨씬 탄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라는 거 다 해봤거든요. 네,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도 여러분이 어쨌든 쓰시고 싶죠. 네, 그리고 계속 쓰시고 싶죠. 네, 그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어떤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최고의 기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별 5개 중에 지금 현재 만족도 난 5개야.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5개면. 네. 근데 제가 별 1개라 그래서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뭐 형제들은 다 현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열심히만 살았는데도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만족도가 별 5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향의 문제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한심이가 10명 모이면 열심히래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한테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런 무지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일단 저희가 몇 점인지를 체크를 해볼 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 집 마련의 꿈이죠.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이미 나는 집이 있다. 그게 온전히 내 집이에요? 네, 은행의 집. 3분의 1, 3분의 2 은행의 집. 열심히 대출금 갖고 있어. 언젠가 내 집이 되겠지? 10년, 20년 장기 대출로. 그죠? 근데 그 금리가 오르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100% 내 집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삶의 만족도의 별표에 이제 매기는 어떤 항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애들 키우는 비용. 애들 키우는 비용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 난 다 키웠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키우셨다는 분은 연배가 그런데 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탈탈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그 얘기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도 아니죠. 30이 넘고 40이 됐는데도 독립을 하지 않고 캥거루죠. 그냥 부모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들어가는 비용이나 집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던 뭐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자녀가 의외로 많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 공부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들어가는 돈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키우는 비용은 준비되셨나? 네, 아니라면 연배가 이미 졸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생각에서 만족도가 좀 글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아이들 다 졸업했어. 이제부터 뭘 고민해야 돼요? 은퇴하고 어떤 삶을 살까? 많은 가정에서 뭐냐면 남편과 와이프가 뭘로 싸우는 줄 아세요? 여자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올인하자.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뭐 하자? 우리 노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싸운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 키울 때 필요한 3가지 중에 하나가 남편의 무관심이라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는 올인을 했지만 막상 아이들 교육이 끝나면 이 고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날이 너무 길다. 이젠 100세 시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럼 이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이들을 내가 좀 일찍 낳아서 키웠더니 50 정도다. 50 전이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후 준비를 한다. 여러분 쉬워요? 그때부터는 뭐가? 은퇴가 몇 살인지에 대한 계산이 정신없이 되죠. 그때부터 모아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되셨나요? 이것도 만족도 별 5개 안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65세 됐을 때 이건 이제 선진국인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65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사망이 36%래요. 제가 볼 때 이 사망이 남편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여자분들이 장수하고 남자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네. 특히 50세 넘어서 돌연사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사망 3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파산이 54%야. 파산이 경제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54%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물론 이 중에 열심히 안 살고 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있겠지만 현대에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죠. 저도.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 못 받는 첫 세대래요. 슬프죠. 낀 세대예요. 낀 세대. 그러니까 파산됐을 때 그럼 뭘 하냐. 여러분 요새 다녀보세요. 폐유지 주스러 다니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폐유지 주는 어떤 분 빨래방에서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의사래. 그분이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며느리가 안 본대. 그죠?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화된 게 TV에 나오는 거랍니다. 근데 어쨌든 파산을 여러분 생각보다 퍼센트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재취업을 운이 좋아서 해요. 65세에 5% 정도가. 재취업도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취업이 5%. 그래서 그나마 계속 현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나라에서 연금 나오잖아. 이런 분 있으세요? 네, 저 연금 연령이 이제 63세거든요. 제가 국민연금 가입할 때는 55세였어요. 점점점 밀려서 63세예요. 제가 받을 때쯤 되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대요. 제가 그 나이예요. 받는 건 근데 63세야.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이런 연금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재취업이 될 수 있다면 재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재취업 5% 말고 경제 독립 4%는 뭐냐면 그나마 직장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 네, 그게 4%예요. 부부가 교사면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을까요? 그런 분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가 교사예요. 한 달에 800을 연금을 받아요. 우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 뭐라 그래요? 쓸 게 없다 그래요. 어머,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 본인이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사치레할 게 너무 많고 오히려 자녀들한테 가는 돈이 또 무시 못해요. 그래서 경제 독립은 그래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서 1년에 동남아시아 여행 한 번 정도 다녀올 만한 그런 경제적 독립을 한 사람이 4%. 이것만 해도 너무 좋죠. 네, 이거 여러분 배우자 중에 혹시 여러분 본인이 이런 연금 소득 만들어 놓으신 분 있으세요? 네, 안심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800만 원 받는 분 얘기 드린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요. 비용이 내가 쓰는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때부터 품위 유지부터 더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 네, 우리 꿈의 1%예요. 그 1%는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김건모. 좋아해요, 제가. 그 노래가 정말 독특하잖아요. 레게 같이. 근데 그 김건모가 만드는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만들어 놓은 노래를 지금도 친구한테 애인 뺏기고 잘못된 만남을 부르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수익이 만만치 않고 인세 소득이 그들을 노후 자금으로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놀까 궁리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공연을 하지 않아도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경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 자유. 네. 그럼 경제적 독립까지는 별로야?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 5% 안에만 들어도 좋겠죠. 네,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를 생각하면 5% 안에 드는 사람, 그렇죠? 그 어제 갑자기 또 무슨 종부세를 내린다, 뭐 윤석열이 세금을 뭐 상속세를 낮춘다, 기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세금 걱정할 1%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금 걱정할지언정 1%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아마 제가 처음 물어봤던 질문에 별 5개 빵빵빵빵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꿈꾼 것처럼 저도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생활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뼈를 갈아 넣었어. 뼈를.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업무 시간엔 업무로 그냥 뼈를 갈아 넣어야 되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뭐냐면 아주 급변하는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진장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공부할 만했어요. 머리가 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제 24시간은 오로지 일. 그 와중에 또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너무 뼈를 갈아 넣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래머 생활 끝에 마지막에 허리 디스크로 아프게 됐어요. 주저앉게 됐어요. 그게 저희 직업병이에요. 허리 디스크나 엘보, 마우스를 많이 써서. 근데 저는 허리 디스크가 와서 중증으로 7년 동안 소파에만 누워있게 됐습니다. 근데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돈도 제가 많이 버니까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애들 키우는 거, 그죠? 내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여유가 없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수입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껏 썼었는데 저희 신랑도 프로그래머라 신랑이 조금 벌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따따블로 벌다가 혼자 버니까 어때요? 그런데다가 저는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허리 디스크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거야.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시술한 사람들 보니까 재발하더라. 버텼어요. 그리고 7년을 버텼는데 그동안에 뭐 온갖 좋다는 걸 다 먹었어요. 근데 해결 안 되는 20%가 있어서 자리를 못 털고 일어났던 거죠. 그 바람에 제가 결국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만난 회사가 여기 써있는 유산하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지금 비즈니스를 한 게 16년이 조금 넘어요. 프로그래머는 13년을 했는데 16년 동안 저는 진짜 뼈를 갈아 넣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이 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유학을 갔다 왔고요. 유산하의 혜택으로.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특히 저희 신랑은 48에 조기 은퇴했어요. 조기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개발자니까 프로그래머니까 오죠. 일자리가. 그러면 프리랜서로 용돈처럼 일을 합니다. 용돈벌이로. 제가 우리 신랑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왜요? 혼자 다 쓰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이랑 제가 그랬거든요.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에. 그랬더니 저희 신랑은 반대로 얘기하던데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제 뒷지닥거리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얘기해서 웃고 말았는데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 이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이 기회가 없었다면 선물 같은 이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일단 건강적으로는 어때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 54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랑 아픈 증상이 순서가 똑같아요. 딸은 엄마를 닮아요. 가족력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내 엄마의 가족력이 나한테 오고요. 내 딸에게 물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프신 순서가 그대로 저한테 오는데 저는 오히려 뼈를 갈아 넣는 직업을 갖다 보니 한 3, 4년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유산화라는 제품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건강적으로. 또 만약에 건강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아들, 딸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앵벌이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아이들을 늦게 낳았어요. 둘째를 36세 낳았거든요. 요즘 같으면 늦은 나이는 아니라 그러지만 키워서 잡아먹기엔 너무 늦어. 제가 아팠다면, 예, 그런 이제 나이대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에게 이 기회가 정말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일단 첫째, 저는 건강해야 되겠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접하게 됐죠. 그리고 뭐냐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접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이런 부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신 열심히 살았는데 난 10년, 20년 열심히 쪼개고 아끼고 살았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면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5년, 10년 후는 저보다도 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수입이 제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뼈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산 거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50에 은퇴하겠다는 목표. 프로그래머들은 50이 넘으면 힘들어요. 그 50이 넘어서까지 뼈를 갈아 넣기 너무 힘드니까 50이 되면 은퇴하겠다고 아주 올인해서 일을 했는데 50 되기 전에 갔잖아요. 제가 집으로 갔잖아요. 38에. 그래서 그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저는 늘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성공학 책을 사서 봅니다. 앞에 장만 보든 뒤에 장만 보든 냄새만 맡던. 그래서 한 달에 10권씩을 사 모으던 그 책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안 읽었었어요. 왜 안 읽었었냐면 인세소득에 대해 저 사람이 책을 써서 저 책으로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 거,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책을 쓸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 책을 보게 됐어요. 집에 사다 놓은 책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수입원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경제 공부를 못했구나. 그냥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신 열심히 살아, 정직하게 이것만 세뇌당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저였어요. 그랬더니 50도 되기 전에 인생이 반토막으로 가기도 전에 앞날이 요연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불행한 상황에.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노동수익과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노동소득은 말 그대로요. 내가 일해야만 나오는 소득이에요. 일 안 하면 안 나와. 제가 프로그래머라 그래서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실 그 우리 2000 밀레니엄 세대 들어오면서 어때요? IT 쪽이 엄청 각광받았죠. IT에 종사한다 그러면 다들 뭐라면 와, 직업이 좋으네요. 와, 돈 많이 벌겠네요. 이렇게 어떤 그 리스펙하는 눈길을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이를 낳아도요, 취업이 금방 돼요. 쉬어도 금방 돼요. 왜? 그때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높아서 제가 연봉도 되게 높았어요. 제가 2000년도에 연봉이 4000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봐도. 그랬는데 저는 결국 그 아무리 프라이드를 가졌어도 그거는 제가 일할 때만 들어오는 소득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파서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수입이 제로였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새로 그때 당시 자바가 막 나왔었거든요. 자바 자격증도 따고요. 생쇼를 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그때 공부한 거 다 어디로 갔어? 그 노하우 다 어디로 갔어? 내가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었어요. 그게 내 노동소득의 한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직장인이었잖아요. 제가 일한 것만큼, 아니 제가 받는 월급의 10배, 20배는 일해줘야 그 월급을, 그 연봉 그냥 주는 거 아니었거든요. 벌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노동소득자예요.
자영업자라는 거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무슨 생각해요? 아유, 내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 일을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가게를 차립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고깃집이 엄청 많아요. 네, 진짜 식당 내면 고깃집. 요새는 치킨집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피자, 치킨집 잘 안 됩니다. 고깃집이 막 너무 많은데 어쨌든 자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영업을 해서 망할 확률이 95%래요. 네, 망할 확률이. 예, 자영업자가 돈을 벌고 롱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 중에 꼭 고깃집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쇠뇌를 시키죠. 자, 네가 지금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하면 너의 와이프의 얼굴이 달라져.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공대에 이제 이과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 1순위 들어가는 1순위가 뭐예요? 의대예요. 지금 파업하죠.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저 파업하고 있어요. 환자들 목숨 담보로. 근데 그 의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공대 애들이 딱 의대 지원을 해요. 성적 높은 애들은 그 의대를 갑니다. 의대 가면 뭐예요? 그 친구들 10년 걸려서 정말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일을 해요. 인턴 레지던트까지.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따도요. 자기가 개업하긴 무섭죠.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또 월급쟁이 의사가 돼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건의 수술을 합니다. 네, 그들이 그러니까 연봉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의사여서 연봉이 높아. 누구 좋은 일? 예, 며느리 좋은 일. 또 누구 좋은 일? 장모 좋은 일. 정말 운이 좋아서 처갓집이 잘 살아. 그러면 뭐 병원 하나 차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아들은 평생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저희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남편이 의사인데 아파. 네, 빨리 아팠어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일 못하죠. 네, 그냥 의사 자격증만 갖고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은 그때부터 형편이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형편없어져요. 왜? 의사라는 건 전문직이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네, 차라리 자영업자 중에 슈퍼 주인이 나요. 남편이 잘못돼도 와이프가 슈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서 따봐야 내 아들 아니면 내 딸 뽕 빼는 일이죠. 결국은 내가 누릴 시간이 없어요. 돈은 벌지만. 그게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번다. 아까 상위 1% 얘기하셨죠.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은 노동소득으로 못 들어갑니다. 결국 사람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아닌 사람 있어요? 만약에 48시간이면 24시간 쓰는 사람의 2배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24시간을 공평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잔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내 수입의 한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자산소득은 뭐냐면 사업가. 아니 자영업자 중에도요.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우리 가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업원을 두고 월급을 다 주고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가예요. 예,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골프 치러 가요, 사장님이. 예, 왜냐하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사장님이 빠지면 당장 안 돌아가거나 매상이 줍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소득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본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나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자산소득입니다. 결국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은 시간을 돈으로 바꾼 거고요. 자산소득은 자본과 정보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에 대한 얘기도 뭐예요? 정보예요. 여러분이 정보를 제대로 들으면 자산소득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투자가가 있죠. 투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1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많이 줄었죠. 은행에 10억을 넣어놔. 근데 은행에 넣어놓기는 너무 저금리라서 내가
주식에 투자해.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영끌은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어때요? 10억 있으세요? 네. 일단 나에게 기본 종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정보가 신문에 있는 건 정보가 아니고 상식이래요. 근데 누가 얘기해? 어느 아파트 어디에 그게 앞으로 뜰 것 같아 라는 정보를 들었어. 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때요? 투자하죠. 네, 없으면 네, 정보도 내가 쓸 수 없으면 정보가 아니야. 배만 아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서 잘 알아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제 사고의 전환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예,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위 꿈이 뭐예요? 유튜버. 2위 꿈이 연예인. 만약에 걔네들 보고 너 대통령 할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네, 아무리 은퇴하고 연금을 줘도 안 해요. 뭐하러 그거 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서 싸우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왜냐?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비교했을 때 우리 부의 95%를 누가 갖고 있다고? 아까 얘기 드린 5%가. 자산소득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부의 9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 갖고 95%의 인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맨날 허덕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자산소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종잣돈.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보. 예. 정보는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 되는데 종잣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직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모여서 재테크 스터디를 많이 해요. 그들의 꿈과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은퇴 후 월 100만 원 벌기예요. 은퇴 후 월 100만 원. 여러분 월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좀 얹으면 뭐 한 300 정도 뭐 아니면 뭐 250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은퇴 후 월 100만 원 버는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만나서 스터디하고 주식은 어디께 놨고 막 재테크할 때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월 100만 원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퇴 후에 월 100만 원 버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연금보험을 들었다고 하자고요. 아직 20대다. 아직 20대다. 있으세요? 다 20대로 보이시는데 있으시대요. 예, 축하합니다. 예, 20대에 이런 정보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내가 20대에 열심히 회사 가서 내 시간과 돈을 바꿔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들었다. 매달 30만 원씩 30년을 부어야 돼. 그래서 제가 20대냐고 물어본 거예요. 30대는 이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 30년을 부으면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이 은퇴 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네. 있으세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7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연금보험 다 까먹었어요. 그거 다 깼어요. 옛날 연금보험이 혜택이 더 좋은 거 아시죠? 다 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연금보험이 뭐. 그리고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몸이 나아지면 내가 프로그램 일을 다시 하면 돈을 다시 벌면 되지. 돈 버는 거는 뭐 뼈를 갈아 넣는 게 문제인 거지. 돈 버는 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몸이 좋아지고 뼈를 갈아 넣고 싶지 않아서 그 일을 안 했을 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연금보험 준비되셨는지.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배당금. 10억 정도 주식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월 100만 원씩 배당금을 받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꺼번에 받잖아요. 1년에 한 번. 네, 배당금 받으실 수 있어요. 유사나 주식도 배당금 줍니다. 갖고 계세요? 10억 정도? 네. 삼성전자 주식이면 몇 장 정도 되려나?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임대소득. 월 100만 원.
가장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임대소득이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5억 건물을 보유하면 월 100만 원을 번대요. 그것도 현가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5억을 여러분 모아야 되잖아요. 일단 5억이 있어야 5억짜리 건물을 사잖아요. 여러분 5억짜리 건물 봤어요? 우리 아파트도 5억이 넘는데 이건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월 100만 원 받기 위해서 5억이면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10억짜리 건물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동업으로 여러 사람이 합쳐서 그럼 건물 하나 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 100만 원 여러분 은퇴 후에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제일 쉽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평생토록 상속까지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에서 퓨처 빌더가 되시면 돼요. 퓨처 빌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퓨처 빌더가 뭔지. 뭐냐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을 받아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퓨처 빌더가 되는 게 오래 걸린다. 여기서 지금 연금보험 30년 걸려. 배당금 10억짜리. 이거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 다음 임대소득 5억짜리 건물 살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 자본금을 모으는데 드는 시간이 그들이 젊은이들이 5년에 만들 수 있을까요? 10년도 넘게 걸려요.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저는 퓨처 빌더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빌 클린턴이 뭐 사적으로는 물러날지 모르지만 경제 대통령이라고 장기간 불황에 빠졌던 미국을 건져냈어요. 근데 빌 클린턴이 왜 이 PT에 나오냐면 연두 교시, 그러니까 새해 첫 회견을 할 때 네트워커 사업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를 구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다고. 그런 빌 클린턴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폴 제인 필저라는 이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어디서 나온다? 웰리스 분야에서 나온다. 웰리스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는 제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돈 걱정하고 살 수 있는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웰리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이 산업 분야에서 나온다. 이 웰리스 산업, 아까 우리 제품 강의하신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피부 나이를 안 늙게 하는 거, 그죠? 안티에이징 말고 저희는 마이너스 에이징을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에이징뿐만 아니라 몸도 마이너스 에이징이 될 수 있는 그 웰리스 산업의 연간 규모가 5,300조에서 8,400조까지 점프를 합니다. 2025년에. 이건 전 세계적인 매출 시장 규모예요. 그럼 전 세계 조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조. 네, 억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조는 잘 모르시죠? 네, 1위 그 앨리스 산업 분야 1위는 뉴트리션이에요. 결국은 비타민, 건강식품에 관련된 것인데 1150조예요. 이거는 너무 시장이 커서 감이 안 오시면 자, 국내 뉴트리션 시장 규모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2020 몇 년이에요? 20년에 5조 시장이죠. 30년에 몇 조? 25조.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광고, TV 광고는 가장 마케팅에서 트렌드가 핫한 게 떠요. 여러분 한동안 핸드폰 광고만, 통신사 광고만 떴던 적 있죠? 지금 해요? 안 해요. 지금은 뭐만 떠요? 건강식품. 눈 영양제 아니면 뭐 무슨 뼈 영양제 아니면 유산균 온갖 뭐 이상한 기술 공법 막 이렇게 얘기해서 요즘에는 화장품 광고도 안 나와요. 잘. 그쵸? 그게 요즘 마케팅의 트렌드. 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젊게 사는 것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5조의 시장으로 갑니다. 이 웰리스 분야에서 탑 1위 하는 회사인 유산화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유산화는 라틴어와 그리스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란 뜻의 유산한데 예, 저 로고만 봐도 저는 가슴이 설레어요. 왜? 저의 인생을 바꿔주고 저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준 정말 고마운 로고입니다. 저 로고만 들어가면 정말 소위 환장합니다.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이 유산하라는 회사는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의 비전으로 시작된 회사예요. 이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신데 독일계 미국인이시고 본인 가족력에 의해서 본인도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돼서 이분이 의학자이자 과학자이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신 분이에요. 이 회사는 정말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1974년에 걸 레버러토리라는 걸 연구소라는 제약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제약회사는 인간세포 배양 기술에 아주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밑에 있죠? 그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던 그 제약회사예요. 근데 이 제약회사는 세포 배양 기술에 아주 탁월한 1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포를 배양을 해보니까 왜 세포가 더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그 합리적인 영양 밸런스를 너무 잘합니다. 그 영양 밸런스를 잘 알지만 병에 걸린 다음에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돈은 벌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건 이미 병에 걸린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그 세포를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정말 적절한 황금 비율에 맞는 영양제를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어서 보니 원가가 너무 높아. 예, 원료도 순도가 높고 그다음에 함량도 너무 높으니까 원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제품을 먼저 만들고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1992년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예, 유사나 헬스 이러면 다들 무슨 헬스장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잖아요. 사이언스에 대한 자부심이 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에 헬스 사이언스예요. 여기는 세포 과학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제품만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는요, 유타주에 있는 솔렉시티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위에서 바라본 이 전경을 보면 계속 굉장히 확장하고 있어요. 계속 공장을. 그래서 저희는 100% 자체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미국 본사를 통해서 25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요, 만들자마자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가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우리는 100개국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만드는 제품이 한 개도 없어.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최고의 제품을 우리는 판매할 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비타민 전문 회사고 세포 과학 혁명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자체 생산한 제품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125개국에 순차적으로 오픈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먼저 오픈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건 정말 저한테 오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나 선물이죠. 그 덕에 제가 살았어요. 예, 제가 유산화의 기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는 이유도 제가 기적적으로 건강히 살아났어요. 허리 디스크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그러니까 이런 구두도 신고 다니죠. 심지어는 뛰어다니죠. 가끔. 예. 그러니까 제가 유산화의 기적이라는 건 건강상의 기적이기도 하고 이 유산화의 독특한 어떤 제품, 최고의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면서 오히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도 기적을 이뤘다는 뜻으로 제 스스로가 붙인 닉네임인데 제가 딴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에게 너무 어울린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주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회사가 저에게 주는 이 최고의 혜택 중에 건강상의 제품의 건강상의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150명이 넘는 닥터급의 박사급의 연구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회사가 150명이 넘는
연구직이 그냥 프리랜서도 아니고 전속으로 그렇게 연구진이 있는 회사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메이저 제약회사에도 없어요. 그런 정도의 회사의 연구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그래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쨌든 유산화 제품이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연이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부분에 그 유타주에서는요, 제품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 검증해서 순위를 뽑습니다. 그래서 1등을 뽑는데 유타주의 건강식품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회사들 유타주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뉴트리션 분야건, 그 다음에 요거 스킨케어 분야건, 왜냐하면 저희는 방부제를 안 쓰기 때문에 건강한 안전한 화장품으로 인해서 5개 부문 수상을 하고 있어요. 유타주에서. 미국은 돈 싸들고 간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 게 철저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때요? 유튜브도 있고 보는 분들이,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상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을 받고 있고, 유산화의 제품은 이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지금 그 서점에서도 팔리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있는 이런 책자에서 1위 하는 제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제품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먹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경영성도 굉장히 건전하고 투명한 그런 회사고, 우리가 연구할 때 백악관과 같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노비브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 멕시코 해안에 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따뜻한 그 멕시코만의 기후에 저기에 불치해병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2달 만에 들것에 실려갔던 사람이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40명이 넘는 의사들이 한 사람을 목까지 치아까지 다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질병이 오고 아픈 거는요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고쳐야, 습관까지 다 고쳐야 개선이 되는데, 그런 의사들이 40명이 붙어서 카이로프락틱까지, 치과까지, 덴탈까지,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유산화 회원이면 할인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아파서 가지 않아도 돼서 너무 감사한데 관광을 갔었어요, 보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믿고 먹는 그런 제품. 그래서 유산화는 트러스트다. 유산화는 믿음이다. 왜? 스포츠 선수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지금 정말 재미있는 거, 여기 파키아오는 남자분들이 알죠? 굉장히 유명한 필리핀 선수, 권투 선수인데 저 사람 대통령 나올 거래잖아요. 파키아오는 대놓고 유산화를 먹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상화 선수 많이 아시죠? 빙상,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트랙 선수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국대급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정우 선수 보이시죠? 이정우 선수 프로 들어왔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저희 제품을 먹어서 꼭 제가 키운 것 같아요. 제가 키워서 어머 우리 아들 연봉 많이 받네. 근데 요새 부상이네. 유산을 좀 열심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먹고 있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지금 마라톤 선수 2명을 유산화가 후원하게 추천을 했고, 수영 선수 1명이 또 마라톤 유산화에서 제품을 받고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유산화는 제품만 후원합니다. 그 선수에게 어떤 모델료나 어떤 금전적인 걸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 비타민을 먹는 거를 굉장히 행운이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먹는 사람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고, 그들의 기록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입소문이 태능 비타민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 이유는 이 차별화가 도핑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건강한 제품이기 때문에도 있죠. 자, 이런 최고의 회사,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자격 있어요? 여러분 졸업장 갖고 오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에 갔더니 싱가포르에서 가게를 내려면요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된대요. 되게 재밌죠?
가게를 못 내요. 아니면 2년제 대학 자격증으로도 못 내요. 웃기지 않아요? 가게 내는데 무슨 4년제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유산화에는 여러분 아무 자격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무경험, 경험 없어도 되고요. 자격 따로 없고요. 여러분 자본 없어도 돼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쓰고 먹고 있는 그 비용들, 비타민을 바꿔 먹고 화장품을 바꿔 쓰는 거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 그건 이미 여러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유산화라서 더 많이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무자본이고 점포도 필요 없습니다. 가끔 점포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와서 얘기 들으면 당장 가게를 차리시겠대요. 그 가게 하시는 자영업자들은요, 가게가 없으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월급쟁이들은 뭐가 없으면 불안한지 아세요? 책상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 자리가 없으면 고정석에. 그래서 처음 회사에 오신 분들은 당황해요. 내 자리가 없잖아. 저도 그랬고. 예.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1위 뉴트리션 기업인 유산화와 여러분은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 여러분 아무것도 내는 게 없는데 동업자예요. 그래서 내가 동업을 해서 유산화 비즈니스 하는 방법은요. 자, 제품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품 생산하고. 여러분 생산하는 거 하시라고 안 해요. 마케팅 하실 필요 없어요. 제품 배송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돈 계산 얼만큼 이익을 나눌지 분배 안 하셔도 돼요. 좋죠. 동업자인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건 누가 다 해요? 예, 유산화라는 최고의 기업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예, 정보를 공유만 하시면 돼요. 전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이 요번에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 가서 놀다가 저희 팀에 있는 리더 한 분이 공방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계피 아시죠? 계피. 예, 계피를 조그만 서양 계피를 엮어서 방향제 만드는 걸 가지고 재료를 갖고 와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봅시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만드는 거 못하는데, 나 손재주가 꽝인데. 사실이 그래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 파트너님들이 말려요. 예, 뭔가 불안정해 보인다고. 예, 칼도 못 들게 해요. 그 정도는 아닌데도. 근데 어쨌든 제가 못하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딱 하셨냐면, 스폰서님 신발끈 매실 줄 알죠? 그래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머 신박한데?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 이랬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맛집 하나씩 알고 있죠? 네,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맛집만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면 돼요. 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공유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공유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유산화에서 20%의 고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공유해서 누군가 건강상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힘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분이 또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쌓이는 포인트로 돈 받는 건 여러분 인터넷 세대니까 잘 아시죠? 그 돈이 어쩌냐면 20%의 고수익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20%라는 거. 저도 20%고요. 지금 아직 사인 안 하셨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인생을 바꿔볼 테야 하고 사인하시는 분도 20%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더 많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사재기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회사는 대리점, 총판 따기 위해서 어때요? 더 많이 사야 돼. 더 많은 매출이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이 없어요. 마감 없는 회사 대박이죠. 마감 없이 2월 됩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주로 2월이 돼서 여러분은 계속 소비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비자형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주문이라는 건, 이 제품이 너무 좋다면 자동 주문으로 신청해서 자동 결제되면 그분은 10% 할인 혜택을 받아요.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그러면 그분이 이 제품이 좋으면 어떻겠어요? 계속 쓰겠죠. 예, 심지어는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도요, 유산화 없이는 못 살겠대요. 유산화 없이는 머리를 못 감겠대요.
예, 이런 분들이 생겨나면서 이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이 포인트로 여러분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자산소득이에요. 계속 1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프라를 내 소비자로, 내 정보를 전한 소비자로 자산소득을 얻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센터라는 거는 내가 자꾸 비즈니스가 성장하다 보면 가게를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그럼 그 늘리는 가게가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여러분의 소득은 1억씩 올라갑니다. 연봉이 1억이. 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연봉 얼만큼 올라요? 한 3, 400 오르나요? 네, 타이틀을 오른 것만큼. 예, 근데 사실은 연봉이 1억이 올라도요. 세금이 반이야. 굉장히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득자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공제되는 게. 그래서 저희는 한계가 없는 소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드린 4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동일한 비율 20%의 후원수당을 받고, 그다음 마감이 없이 이월이 되고, 또 연금소득이 될 수 있게 자동 주문이 우리 회사에 연금소득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은 가게를 계속 늘려가면서 연봉이 얼마씩 오른다고요? 예, 가게 하나씩에 1억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가 소득이 계속 생겨납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돈이 발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두 라인으로 내려가는 바이너리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맛집 알고 계시죠? 몇 명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2명한테. 2명한테 맛집을 얘기해 줬더니 그 2명이 그 맛집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또 2명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2명도 먹습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건요, 점수 포인트예요. 약 50만 원 정도 되는, 여러분 가정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비타민과 생활용품을 바꿔 쓰는 정도의 비용. 그랬더니 나한테 올라오는 점수가 얼마예요? 네, 400점이라고요? 네. 네. 600점이죠. 600점. 왜냐하면 이 씨라 그러니까 네, 이 모모양이 소개한 2명이 한 거랑 이 모모양이 또 쓴 거랑 합쳐서 600점이죠. 그리고 김모모 씨도 600점.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그거의 20%의 소득을 가져가요. 600에 20%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600점에 20%니까 120. 네, 그러면 달러예요. 120달러. 그럼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15만 원. 내가 2명한테밖에 소개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 2명이 내가 소개한 이 모모 양이 소개한 2명이 또 2명한테 맛집을 소개했더니 거기서 또 점수가 뜨죠. 근데 그 점수가 어떠냐면 제가 직접 소개한 이 모모 양의 점수와 똑같이 100%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비자 몇 명에게만 정보를 주셔도 여러분이 비타민을 공짜로 먹는 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매달 200점씩 50만 원씩 어떻게 제품을 먹어요? 돈 내고 드시려고 그랬어요? 공짜로 드셔야죠.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소득을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직급별 소득의 첫 번째는 이제 250포인트, 유산화의 신인상. 250포인트를 받아가게 되면 이제 쉐어라라 그래서 월간 소득이 23만 원 정도 돼요.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러면 여러분 비타민 먹는 거의 절반 정도는 어때요? 공짜로 먹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빌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500포인트 양쪽으로 만들었을 때 46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럼 얼마가 걸릴까?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맛집 소개하는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주변에 2명은 있어. 2명 없어요? 저 2명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아파서 누워 있어가지고. 근데 난 2명은 있어. 이러신 분들은 어쨌든 6개월 안에 저소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6개월 안 걸리기도 해요. 3개월 안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쭉쭉쭉 빌더. 여기 보면 1000포인트 했을 때 아까 빌리버였네요. 이제 빌더예요. 그랬을 때 얼마 벌어요?
네. 예, 100만 원 벌죠. 월간 소득이. 보이시나요? 예, 100만 원 벌어요. 네. 이 100만 원. 아까 제가 이랬죠. 자산 소득 얼마 벌기였어요.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5억 건물 사고 10억 주식 사고 뭐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돈 투자 안 하고 어때요? 퓨처 빌더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6개월에서 1년. 근데 1년까지도 안 가요, 사실은. 왜? 여러분이 지금 와서 듣는 이 세미나를 하는 유니스타즈 그룹은 더 빠른 성장을 여러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빌더가 되면 여러분 자산소득 평생 받을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다니면서 물건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특히 여기 계시는데 나 물건 파는 거 잘 못하는데 저도 잘 못해요. 물건 파실 필요 없어요. 이런 좋은 게 있다는 정보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맛집을 소개할 때 음식에다가 팔아요? 정보만 주시면 돼요. 어느 골목에 있는 맛집인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쭉 성장하시게 되면 예, 나중에 이렇게 디렉터까지 갔을 때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인데 사실은 디렉터까지 이제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2년도 안 돼서 가실 수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부수입으로 받으신다면 어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아니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카드가 펑크가 안 날 텐데 이런 얘기 하시죠.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 텐데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5억, 10억 안 모으셔도 돼요. 그냥 정보만 서로 주고받고 전달하시면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 유산화는 5,000점이 넘으면 우리가 가게를 내줘요. 맥스아웃이라 그래서 가게를 내주는 걸로 인해서 이 맥스아웃을 통해서 받는 소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가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맥스아웃 될 때마다 한 개씩 맥스아웃 되는 센터에 최대 2개까지. 그래서 저도 가게가 몇 개 있을까요? 16개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지죠. 근데 16개의 가게가 돌아가는데 드는 비용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김모모 아저씨, 김모모 씨 밑에다가 제가 제 2번째 가게를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점수로 인해서 저는 2번째 가게에서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김모모 씨가 소개한 그 2명한테도 그 1명한테도 점수가 올라가요. 김모모 씨한테도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로 저의 첫 번째 가게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가게를 더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추가소득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할 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센터가 더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강화가 돼서 영원한 연금소득을 가져다 주죠. 그렇게 해서 디렉터 이후부터 이제 골드인데요. 맥스아웃 한계가 돼서 이제 될 때마다 직급별 소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프되는 속도가 엄청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골드일 때 받을 수 있는 월간 소득이 최대 652만 원.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너스까지 받으면 이거 이상이에요. 플러스 알파. 예. 그리고 이제 2개가 맥스아웃 되는 루비일 경우에는 1,384만 원. 자,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목에 힘줄 수 있어요. 처음에 골드 돼서 652만 원 벌어도요. 목에 힘은 줄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신랑이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일을 안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루비부터는. 근데 또 여기서 뭐냐면 이 소득이 안정적인 소비가 일어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 그 다음에 3개 맥스아웃이 된다 치면 저희가 이제 에메랄드가 돼서 2,100만 원. 네. 이제 이때부터 뭐 하냐면 세금 걱정해야지. 세금 걱정해야죠. 네.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의 유산화를 하시는 여러분의 꿈은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한 달에 3,000만 원을 벌어요. 네, 이때는 세금 깔 거 내지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어쩔 수가 없어. 대신 세금 이상을 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 보통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죠? 네, 멋집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원스타, 투스타, 스타를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군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군대에서도 못 달아본 스타를 유산하에서 달아본다. 그 느낌 알거든요. 근데 그 스타가 되면 정말 군대의 스타하고는 달라요.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가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보너스도 또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어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니까 뭐가 없어요. 그 딜레마가 월급쟁이의 딜레마예요. 시간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이번에 우리 파트너가 이태리에 남편하고 같이 2주 가까이 갔다 왔는데 저분은 너무 행복하게 다녀왔는데 남편분은 회사에서 2주 휴가 내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 또 베를린 갔는데 우리 골드, 이규재 골드 사장님이 베를린 갔는데 베를린 가 있는데 소득이 더 떠. 그래서 당신이 없으니까 일이 더 잘 되나 봐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재용 무용론. 이재용이 감옥 갔을 때 주식이 더 올랐어. 그래갖고 막 한참 주식시장에서 그 얘기했는데 더 뜨네요 이랬는데 그런 여러분의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남편분은 갔다 와서 회사에서 엄청 눈치 보고 있대요. 자리 비었기 때문에 일이 밀렸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동료들이 막 뭐라 해가지고. 그런데 유산하에서는요, 여러분이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곳을 가고 있어요. 제 생애에 아프리카를 가보겠어요? 아프리카 갔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2번은 올 게 못 된대요. 저희 신랑이 너무 멀어서. 근데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볼 수 있겠냐고. 세계사 책에서나 보던 거.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유산화로 여러분이 월 100만 원 벌겠다고 작정하고 그다음에 결단하고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혜택의 조건이 쉽습니다. 여러분 4주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00점에서 200포인트, 100점에서 200점,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비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가게가 16개인데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삶에 있어서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건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은퇴해서도 돈 버느라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낭비하신다면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갖춰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의 기회는 또 한 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그럴걸요? 엄마 그때 뭐 했어? 아빠 그때 뭐 했어? 남들 다 아는데? 제가 지금 70년대, 60년대 부동산 투기할 때 우리 아빠 뭐 했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존하는 최고의 기회가 이제 이륙합니다. 그런데 티켓팅은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티켓은 준비하신 거예요. 대신 뭘 하셔야 돼요? 탑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티켓팅이 있다 하더라도 탑승하지 않는다면 그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꼭 잡으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